네, 안녕하십니까. 네, 운전기과 박시영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요즘 운동 코리안 시리즈 끝나고 선수들 관심 있어 하는 야구에 유소년하고 청소년 선수들이 요즘 축구하고 야구하겠다고 난리라 그러네요. 전부 다 좋은 경기들을 선배 선수들이 만들어 주어서,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어깨 팔꿈치를 하니까 어깨 팔꿈치에 그 부상, 유소년, 청소년, 이 시기에는 어떤 병이 있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이제 저희가 그런 걸 하고 있고요. 연말이 되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유명한 선수들을 모시고 와서, 작년에는 저기 프로야구 선수협의회 회장이죠, 김현수 선수가 와서 얘기를 해줬고요. 올해는 저희가 연말이 되면 이제 또 이제 선수들은 아직 우리가 공개를 못 해드리는데, 그거 하고 어떻게 하면 손상들을 덜 입고 운동들을 할 수 있는지 KBO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12월 초에 저희가 할 예정이니까 학회 KBO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오늘은 부상 예방 2편으로요. 2편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지금 하는 건데, 자, 이제 제일 먼저 병 몇 가지를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야구를 하면 많이 생기는 병, 나이가 어릴 때부터 생기는 병 중에 팔꿈치에 박리성 골연골염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골하고 연골이 같이 있는 부분에 뼈가 너무 무리하게 눌려지면서 뼈가 이렇게 죽어가는 현상이죠. 그와 같은 현상을 박리성 골연골염. 근데 왜 박리성이냐? 그러면 그 죽은 뼈가 너무 무리하게 사용하게 되면 뼈하고 연골이 같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 정도까지 쓰게 되면 이제 일이 복잡해지는데, 초기에 그냥 눌려서 상해서 좀 이렇게 골 좌상 입은 것처럼 뼈에 타박상 입은 정도 상태시면 그건 또 그대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겁니다. 이제 이와 같이 공을 던지면 이게 안쪽 부분이고요. 이게 바깥쪽 부분인데, 마우스가 안 나오네요. 저기에서 바깥쪽 부분인데, 마우스, 그게 바깥쪽이 이렇게 눌리는 거죠. 눌리는 부분이 눌리면서, 이걸로 하나? 이것도 아니고. 네. 네. 감사합니다. 이야, 최고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분이 지금 눌리는 거죠. 여기 눌리면서 공을 던지면 이와 같은 자세로 이제 공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안쪽은 늘어나는 거고, 이 바깥쪽 부분은, 이게 발이 바깥으로 돌리면서 외반이라 그럽니다. 이게 발이 바깥으로 움직이는 힘 때문에 이 뒤쪽에 있는 이 바깥쪽이 자꾸 걸리면서 문제가 됩니다. 이게 눌리게 되면 이와 같이 뼈 있는 데가 눌리게 됩니다. 눌리면 생기는 증상이 바깥쪽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바깥쪽에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바깥쪽에 통증을 느끼는 게 박리성 골연골염이라는 병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엑스레이 상에서 보면 뼈 있는 데가 까맣게 변합니다. 여기도 여기 색깔이 변했죠. 여기 있는 데가 까맣게 변하면서 뼈가 이제 골 타박을 입는 거죠. 골 타박을 입으면서 바깥쪽에 있는 부분에 이 연골 있는 데가, 뼈가 다른 데는 다 이렇게 까맣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들뜨는 거죠. 뼈하고 이게 조각이 이렇게 들떠가지고 연골이 이제 밖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거를 잘 쉬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저 들뜬 게 찢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거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됩니다. 네, 해피바이러스님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바깥쪽 통증이고요. 또 이제 뒤쪽에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와 같이 이제 뒤쪽에 통증이 있는 건데, 뒤쪽에 통증이 있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아까 보면서 여기 아까 안쪽이 눌려서 통증이 있고, 이 부분이 뒤쪽에 뼈가, 이게 팔을 피게 되면 팔로우스로 해서 팔을 탁탁 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탁탁 팔을 피면 뒤쪽에 있는 부분에 뼈가 부딪히면서 그 부딪힌 뼈끼리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충돌을 일으켜서 피로골절도 생기고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지금 보면 뼈가 뒤에는 자라나게 되고요.
또 이제 그 자라난 뼈 있는 데가 되고, 이 뼈가 자라나고 팔을 너무 펴주면 이 뼈하고 이 뼈가 부딪히니까 이 뼈가 이렇게 뒤로 제껴지는 형상이 되죠. 이렇게 제껴지면서 여기에 피로골절이 갑니다. 피로골절이 가고, 이거 피로골절이 가서 이게 참 치료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워서 피로골절을 쉬어서 치료해줘도 또 던지면 또 생기고 또 던지면 생기고, 예전에 프로에 이제 얘기를 하면 알만한 선수인데 그렇게 해서 안 돼서 수술까지 했는데도 안 붙어서 그 친구는 확실하게 쉬게 해주려고 군대 미필이었거든요. 군대를 보내서 2년 만에 왔는데 지금 요즘 너무 잘 던져요. 선발로. 그렇게 던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내측인데, 이제 여기서 타미존 수술이라고, 이건 이제 안쪽은 눌리고, 뒤쪽은 뼈가 생기고, 바깥쪽은 늘어나고, 공을 던지는 동작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 바깥쪽에 인대가 이렇게 늘어나다가 끊어지면 파열이라고 그러죠. 파열이 되면 그 파열된 거를 이제 그걸 수술하는 게 타미존스 수술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분이 프랭크 조브라는 분이세요. 그때 이때 타미존 수술의 이분이 타미존입니다. 이 LA 다저스에 있었을 텐데 이거를 수술을 하고 40대 중반까지 볼을 던졌죠. 그래서 이 수술이 유명해졌는데 처음 한 10년은 프랭크 조브가 자기 혼자서 수술을 했어요. 다른 분 안 알려주고 하다가 나중에 논문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측 인대가 파열이 되면 이와 같이 눌리는 부분, 뒤로 뼈가 자라는 부분, 늘어나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가 야구할 때 팔꿈치에는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이거 얘기 드릴까요? 쿠쿠프리님 안녕하세요.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전 7살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야구를 좋아하는데 혹시 부상을 덜 당하게 하려면 추천해 주실 만한 스트레칭이 있을까요? 중요한 거는요. 부상을 덜 당하게 하시려면 너무 지금은 무리하게 야구를 공을 많이 던지거나 던지는 거를 피하도록 해주시고, 그거보다는 기초 체력을 기우는 게 좋습니다. 야구를 하는 공의 개수를 이따가 제가 얘기를 드릴 텐데, 그와 같이 개수를 너무 많이 시키지 마시고 한 번에, 그 다음에 그 평소에 근력 운동, 야구하고 같이 다른 이제 근력이나 아니면 스트레칭 운동 하는 것들을 병행해서 주시면 좋겠어요. 한 가지 스트레칭만 가지고 야구가 좋아질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게 나이별로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걸 얘기를 드리는데 오늘 뒤에도 몇 가지를 얘기를 드릴 겁니다. 저희가 할 거고. 그래서 지금 점점 이 타미존 수술이 많아지고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말에서는 인대 접합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접합술은 아니고요. 내측 인대 재건술입니다. 새로 갖다가 만들어 붙이는 거죠. 이거를 끊어진 거를 야구 선수에서는 볼을 워낙 세게들 던지기 때문에 그거를 했을 때 다시 복귀할 확률이 20%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붙이는 수술을 포기하고 다른 데 인대를 띄어다가 보통은 여기에 있는 장장근이라는 인대를 이렇게 하면 여기 나오는 인대 있죠. 이 인대를 띄어다가 저희가 붙이는 경우도 있고 이게 없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런 선수들은 무릎에서 인대를 띄어다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도 안 되면 저기 다른 분의 그 알로본이라 그러는데 동종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게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주변에서 수술을 많이 하는 거가 미국의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터미존 수술 경험이 25%에서 있고요. 대부분의 가장 큰 이유는 과사용입니다. 과사용이고요. 한 경기에서 많은 투구를 하게 되고 훈련 및 연습 게임 레슨하고 계속 뭐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레이더건 쓰는 거예요. 스피드건 우리가 재잖아요. 스피드건 같은 거 재면 그 스피드건에 다 자꾸 찍히니까 내가 148, 155, 누구는 160 던졌대. 난 159야. 그러니까 나도 160 넘겨봐야지, 150 넘겨봐야지 하고 무리하게 하다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구속도 중요하지만 구속보다 중요한 게 투구 메커니즘을 잘 집중을 해서 안 좋은 메커니즘을 없애고 그 공을 던지는 자세가 하체에서부터 허리, 어깨, 견갑골, 어깨, 팔꿈치, 손으로 이어지는 이 역학사슬을 잘 이용을 해서 공을 던지도록 하는 게 어릴 때부터 가르칠 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많이 던지고
세게 던진다고 좋은 게 아니고 자연히 자기 몸에서 공을 잘 던질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든 다음에 성장이 끝나면 그때부터 공을 세게 던지는 이와 같은 것들을 하는 게 저희들이 보는 스포츠 의학자 입장에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해서 너무 안 좋은 메커니즘에 과자 노출되는 어릴 때 커브나 슬라이더 같은 건 건지지 말고 대부분은 직구 위주로 공을 던지는 걸 얘기를 하고요. 이런 걸 한번 보시죠. 그 한 종목에 너무 한 포지션에 올인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구를 시키는데 야구만 시키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야구라는 게 편심성으로 한쪽 팔을 이용해서 공을 던지는 동작이거든요. 이게 사람이 예전에 이에리사 그 태릉 선수촌에 탁구 치셨던 이에리사 유명한 선수 계시잖아요. 그분이 국회의원도 하고 선수촌, 태릉 선수촌이었죠. 요즘은 진천 선수촌인데 태릉 선수촌 같은 데서 일을 할 때, 가실 때 선수 생활을 할 때 저희가 나중에 만나서 뭐 얘기도 하고 뭐 많이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하루에 500번 배트를 잡고 이렇게 치는 연습을 하면 어떻게 몸이 일정하게 움직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쪽도 500번씩 같이 연습을 했대요. 이게 탁구 공은 안 치지만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거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균형을 맞추는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해줘야 운동 같은 거에 다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운동을 하루 한 번에 많이 시키면 그 뼈라는 거나 인대 같은 것들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 한계를 넘어가서 던지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몇 년 전 일이었는데 봉황den기에 이틀 동안 214개를 던졌대요. 그러면 우리가 프로야구에서도 5선발이나 4선발을 해주고 한 번에 5일 만에 100개씩 던지게 해주는데 이거를 이틀 동안에 1선발을 2번을 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의 몸이 잘 버틸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강철 어깨, 강철 팔꿈치에서 나는 200개도 한 번에도 던졌다는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거는 우리나라가 스포츠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의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고 지금 같을 때는 그렇게 해서 던질 사람이 100에 1명은 있겠죠. 선동열 선수나 최동원 선수 같이 있겠지만 그와 같은 것들이 반복돼서 있게 되면 문제가 되고 그러면 또다시 그것이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서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없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토미존 수술에 대한 오해를 잠깐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크리스 아마드라는 분이 누구냐 하면요. 저하고 같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미국에서 펠로우를 하고 있을 때 저 밑에서 3년차 레지던트 했던 선수인데요. 지금은 잘 돼서 뉴욕 양키스의 팀 닥터입니다. 콜롬비아 대학병원에 있고요. 선수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토미존 수술의 능력치 향상이 이루어질 거다. 29%, 20%. 토미존 수술의 구속이 증가할 거다. 그걸 믿는 사람들 숫자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서 스타디했던 겁니다. 9개월 정도면 복귀 가능하다. 24% 선수, 코치, 학부모가 제일 기대치가 높아요. 그죠? 기대치가 높고 팔꿈치에 문제가 없어서 수술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저 외래에도 가끔 옵니다.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 때 중3 끝나고 고등학교 배정을 받았어요. 선생님, 얘가 팔꿈치가 아픈데 나중에 고3 돼서 문제가 되면 그거는 뭐 휴학하고 이래야 되니까 지금 수술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조금 아프대요. 그런데 보면 이제 저희들이 그거를 정밀하게 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MRI로 보기도 하고 초음파로 보기로 하고 했는데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럼 보강 운동을 시켜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모든 선수가 복귀할 수 있다. 모든 선수가 복귀할 수 있지 않습니다. 현재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범위는 83%. 보통은 이제 트레이너분들은 설명할 때 80%에서 복귀합니다. 라고 하지만 100%는 아니다. 그러니까 수술에 대해서는 언제나 위험성이 따르고 있고요. 합병증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16% 정도에선 중요한 합병증, 신경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재파열, 감염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 일시적으로 해결은 되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회복이 빠르다. 아까 부모는 9개월에 뵐 수 있는 확률이 44%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학적으로는 9개월이 아니고 보통 어린 선수는 12개월,
정도 걸리는 거 이상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유현진 올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지만 이제 어디 다시 가야겠죠. 그런데 지금 복귀하는데 14개월 걸렸잖아요. 14개월. 그건 이제 물론 재수술이니까 더 하겠지만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터미전 하면 구속이 빨라진다. 그건 물론 빨라지는 선수가 꽤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1년간 쉬면서 하루에 6시간, 8시간씩 재활에 매진을 하거든요. 재활에 매진을 하기 때문에 재활에 매진하는 것 때문에 몸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아져서 그러는 거지. 그거 자체가 빨라지지는 않고요. 통계적으로 해봤을 때는 한 1마일 조금 안 되게 속도가 늦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게 아니고 늦어진다고 조금 그렇게 믿으면 되겠죠. 그리고 100% 인대가 힘을 받는 게 아니고 약 끊어지기 전에는 30%, 5% 정도지만 인대하게 되면 한 50% 정도 힘을 받고 근육 보강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리고 터미전은 같은 재활을 한다. 같은 재활을 하지 않고요. 상당히 자기에 따라서 다 다른 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리틀 리그 숄더 다음에는 이제 앞에 팔꿈치 바깥쪽, 뒤쪽, 안쪽에 생긴 벽을 얘기를 드렸고 이거를 이제 오래 사용해서 반복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깨나 팔꿈치가 성장이 끝나기 전에 병이 생길 때 이거를 리틀 리그 숄더 엘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해줬고, 초코속이 냠냠님 선수마다 어떤 선수는 오래 생활하면서 영향이 줄지 않는 선수가 있습니다. 어떤 선수는 선처치로 데미지를 덜 받는 건가요? 아니면 데미지를 덜 받는 노하우가 있나요? 제가 야구 선수 중에 늘 가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얘기해 주는 선수가 오승환 선수입니다. 오승환 선수를 이제 그동안 아마 오승환 선수가 한 3번에서 4번 정도 야구 투수를 하면서 수술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제가 몇 번을 수술을 해줬는데, 이제 수술을 하고 더가웃에 있거나 뭘 할 때 제가 유심히 보잖아요. 다른 선수들은 보면 친구들하고 장난하고 음료수 마시고 하는데, 늘 제가 더가웃에 비쳤을 때 오승환 선수는 하는 게 튜빙 있죠. 튜빙 가지고 계속 자기가 써야 될 근육을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거는 선수들이 점심 때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운동하고 연습하고 스트레칭 다 합니다. 그리고 6시 반 게임에 시작을 하지만 그 전부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녁 시간에 자기가 시합하는 공 15개를 위해서 그 선수는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생활하고 지금 40대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생활하면서 영양이 줄지 않는 선수가 있다. 영양이 줄지 않도록 상당히 노력하는 겁니다. 본인의 노력을 열심히 하고 몸을 만들어 놓고 만져보면요. 열심히 운동하는 선수들은 이 몸이 찰고무 같아요. 이렇게 찌르면 이게 꼭 찰고무 찌르면 팅 하고 튕겨 나오잖아요. 그렇게 튕겨 나오시고 띵 하고 튕겨 나와요. 그리고 아닌 분들은 일단 피하 밑에 지방부터 많이 쫙 생기죠. 물론 웨이트를 키워서 파워를 늘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근육 자체가 그렇게 되면 그런 선수는 오래 못 버팁니다. 오래 못 버티고 근육은 늘 밸런스를 맞춰서 힘을 늘려야 되는 것과 그러니까 힘을 전달하는 근육이 있고요. 그 전달할 때 관절을 보호하는 근육이 따로 있어요. 그 근육을 둘 다 운동을 시켜야지 공을 만일 빨리 던지기 위해서 세게 한다. 그러면 그쪽 근육만 연기하면 반대쪽 근육이 약해지니까 그것 때문에 또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밍밍이 귀여워 하셔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 팬이셔서 주위에서 많이 추천을 해주신다고 감사드리고요. 보통 터미전 수술에는 회복 기간이 어느 정도 보시는지요? 네,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보통 한 10개월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보통 그거보다는 어린 나이로 갈수록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선발 투수가 불펜 투수보다 공을 만지는 것과 던지는 볼이 적지만 자전거와 어떤 무리가 갈까요? 조커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보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틀 리그 숄더 엘보인데요. 오래 사용하면 반복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성장판이 벌어지고 성장손상이 되고 성장판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성장판이라는 게, 자, 여기 보면 이게 성장판입니다. 어깨 관절인데요. 이게 성장이 안 끝난 12세쯤 되는
운동선수인데, 자, 보면 이게 왼쪽 팔이고요. 이게 오른팔입니다. 오른팔인데 왼쪽 팔에 보면 이렇게 성장선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성장하는 부분입니다. 이 위팔뼈, 이게 위팔뼈, 여기가 아래팔뼈라 그러면 이 위팔뼈의 성장은요, 어깨 쪽에서 80%, 팔꿈치 쪽에서 20%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요 성장판에서 일어나는 거죠. 요 성장판에서 팔 길이가 길어지게 만들어지게 주는 건데, 만일에 이 어릴 때 성장판이 다치면, 공을 많이 던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성장판이 연골 같은 게 뼈 사이에 들어있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팔뼈고, 그 사이에 이렇게 이제 여기 이렇게 들어있다고 쳐보세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성장이 돼서 이렇게 자라나야겠죠.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데, 성장판이 연골 같은 걸로 얇은데 공을 던지는 동작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속 이렇게 움직여주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움직이질 않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게 팔이 더 빨라요.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성장판 인대가 계속 이렇게 문질러지게 되겠죠. 같이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면서 성장판에 손상이 옵니다. 너무 많이 던지거나 공을 메커니즘에 맞지 않게 던지면, 그러면 이 오른쪽처럼 이쪽에 성장판이 벌어진 거 보이세요? 왼쪽은 여기에 까만 선만 이렇게 있는데, 오른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간격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성장판이 같이 계속 움직이다 버티지 못하고 벌어진 거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 성장판이 많이 손상이 갔다가 다친 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저쪽 팔이 성장판이 상하면,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판이 상했으니까 성장이 이쪽에서 80%가 일어나야 되는데, 80%가 일어나는데 성장판이 안 되면 팔 길이가 짧아져요. 그래서 막상 성장이 끝난 나이가 되면 이 팔 길이가 길어야 토크가 좋으면서 공을 세게 빠르게 멀리 던질 수가 있을 텐데, 그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조그마한 나이 때 한번 고생을 조금 몇 달 그거 한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던지다 성장이 끝날 무렵인데, 여기 뼈가 부러졌어요. 이렇게 부러질 때까지 해서 던져서 오면 이거는 수술해야 됩니다. 이거는 뼈에서 바로 붙어 있으면 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완전히 떨어져서 이 사이가 이렇게 5mm 이상 벌어지면 이거는 뼈가 붙지를 않거든요. 또 다른 문제는 견갑골 운동 장애증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 여기 뼈 모양을 보면 A형, B형, C형이 있는데, A형 이렇게 보면 이거는 견갑골이 안 보이고 근육이 잘 발달이 돼 있는데, B형 같은 경우는 이 앞에 보면 요 밑이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이거는 배구 선수 보통인데요. 이와 같이 이게 전반적으로 다 튀어나와 있죠. 여기는 밑에만 튀어나와 있고, 이것은 자완 투수고요. 이거는 배구 선수입니다. 이와 같이 되는데, 이와 같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뼈가 모양이 나오는데,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팔을 들어보라 그러면, 자, 이쪽 팔, 양쪽 팔이 같이 들리는데, 이쪽은 벌어지지가 않는데, 반대쪽은 이렇게 여기가 뼈가 등에서 흉곽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보이죠. 이렇게 뚝 떨어지는. 이와 같이 생기는 거를 신경장애가 없어도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와 같이 생기는데, 그와 같은 게 생겨도 문제가 됩니다. 이와 같은 견갑골 운동장애는 근육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데요. 근육이 상부 승모근, 견갑골근, 요게 바깥기업이고 요게 안쪽 근육입니다. 이 상부 승모 요 부분하고 견갑골근 요거죠. 요 근육이 하고 하부 승모근 요 밑에 부분하고 능형근, 전거근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근육이 이 견갑골 양쪽 근육을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이게 밸런스를 쫙 맞춰주고 있는데, 이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밸런스가 깨지면 이 날개뼈 주위에 이쪽에 통증이 생기면서 회전근개 손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견갑골이 이 앞쪽에 있는 견봉에 앞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정도를 이 근육들이 조절을 해주거든요. 근데 뒤쪽 근육이 운동이 안 돼서 이게 뼈를 뒤로 제끼지를 못하면, 뒤로 넘어가게 이렇게 하지를 못하면, 리트랙션이라고 표현하는데, 후인을 시키지를 못하면 이 뼈가 앞에 처지면 팔을 움직일 때마다 그 견봉이 회전근개에 부딪히게 돼요. 그러시면서 다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조커님이 하신 불펜 투수, 그러니까 선발 투수는 제일 좋은 게요.
그 선발 투수는 얘기를 드리면 그 한 번에 100개 이내로 던지고 5일간의 쉬는 걸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100개를 던지면 뒤쪽에 있는 공이 어깨뼈 있나 팔꿈치가 이 공을 던지면서 작게 피멍이 들어요. 공을 던질 때마다. 피멍이 들면 그 관절막이 딱딱해지거든요. 딱딱해진 관절막이 풀리는데 2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5선발이 되면 2일은 쉬고 그 다음에 하루는 몸 스트레칭을 하고 그 사이 기본적인 근력 강화 운동은 하는 거죠. 보강 운동은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루 이틀 정도 공을 던지는 거를 서서히 시작을 해서 5선발이 되는 겁니다. 근데 불펜 투수는 공을 던지는데 그렇게 쉴 시간이 없죠. 그런데 이제 감독님이 잘 조절을 해주셔서 오순발이 아니고 불펜 투수라도 중간에 볼을 많이 던지지 않게 하는 거죠. 선발 투수는 100개 이상의 공을 던지지만 중간에서는 불펜 투수는 10개, 20개, 30개밖에 안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손상이 가기 전에 그만두고 나오고 다음에 나오고 하는 건데 무리가 더 가는 게 그렇게 되지 않고 잘 던지면 뭐 4, 50개도 던지지 않겠어요? 그럴 때는 불펜이 더 무리가 가겠죠. 자,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아이폰 17 프로 맥스라는 분이 하시는데, 보면 최근 들어서 멀쩡하던 어깨가 어깨 위로 들 때 조금씩 불편하다 그러시는데요. 무거운 물건 들 때도 불편하고, 헬스도 하고, 벤치 프레스 하고 때 어깨가 아프고, 한쪽 어깨만 문제가 있을까요? 라켓 운동도 하지만, 라켓 운동 스윙하고 나면 불편해요. 이제 회전근개가 조금씩 문제가 오시는 거네요. 하시고 문제가 지금 이런 거 할 때는 대강 그 나이하고 하시는 운동 기간 같은 거 이런 거는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이에 따라서 병이 다 다르거든요. 12세의 병하고 17세 병도 다릅니다. 어깨가 다치는 병이 성장판 다치기 전하고 다치기 후에 그래서 그와 같은 거를 써주시는데. 그게 지금 어깨 위로 들 때 불편한데 특히 어깨가 아플 때 벤치 프레스나 밀리터리 프레스 같은 거를 하시는 거는 어깨에 손상이 갑니다. 특히 제일 나쁜 운동은 라테럴 레이스입니다. 이와 같이 손등을 위로해서 라테럴 레이스를 많이 하게 되면 그 전문 트레이너들 뭐 예를 들어서 세계 챔피언, 머슬 매니아 같은 뭐 이와 같은 대회에서 전문적으로 20대에서 30대 초반에 챔피언을 하시는 분들도 어깨가 아파서 수술도 받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잠깐 뭐 하시는 거 정도는 좋은데 그거 자체가 뭐 대회를 나가서 주사를 맞고라도 난 대회를 나가겠다는 분이 아니시면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어깨가 안 아픈 쪽으로 운동 방법을 조절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른 편에서 여러 번 얘기를 드렸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손상이 오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12세 남자 선수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 우투 우타. 저희들이 이제 외래에서 볼 때 이런 식으로 봅니다. 공은 우투 좌타도 있고 좌투 우타도 있고 그러니까요. 포지션은 포수입니다. 포수가 또 이게 어깨를 많이 쓰는 자리거든요. 우측 어깨 2개인데 공 하루 피칭 150개 받았대요. 받고 150개 받으면 150개 던져줘야죠. 그죠? 일주일에 4일 정도 있고 일상생활 중에는 불편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뼈입니다. 지금 봐서는 아까 본 것처럼 뼈가 여기가 바깥 부분이 벌어진 것도 없어 보이고 여기도 벌어진 것도 없어 보이죠. 없어 보여서 제가 딱 봤더니 MR을 찍어서 왔어요. 근데 보니까 자, 뼈 모양이 원래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이렇게 진한 회색으로 성장기에는 보여야 되는데 여기가 어떻게 됐어요? 허옇게 돼 있잖아요. 허옇게 돼 있다는 거는 이게 물 성분이 올라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뼈 속에 물 성분이 올라간다는 거는 뼈에 타박상을 입어서 되거나 뼈의 관절 구조가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움직이니까 피가 거기 많이 쏠려 있거나 같을 때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리틀 리그 숄더가 되는 거죠. 아까 같이 더 심해지면 뼈가 벌어지지만 벌어지기 전에는 이거는 이제 쉬어주세요라는 사인입니다. 이거는 쉬지 않으면 아까 같이 벌어지면서 관절 성장판이 상하고 성장판이 일단 상하면 그 팔의 길이는 성장이 덜 되기 때문에 짧아지게 됩니다. 그와 같은 걸 피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CT를 찍어봤어요. 우투니까 뼈 모양을 보면 이 뼈가 어때요? 여기 보시면 이게 환자의 견갑골을 뒤에서 보면 돼. 이와 같이 뼈의 위치들이 다르죠. 뼈가 다르게 이게 근육 운동을 안 한 상태에서 근육 운동도 안 하고 안 한 상태에서 공을 던지니까 그 근육이 잡아줘야 될 걸 못 잡으니까 잡지 못하는 걸 근육을 관절을 이용해서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죠. 더 많이 쓰니까 그 관절이 뼈가 버티지를 못하고 아까 같이 뼈에 타박상 입은 것처럼 성장판에 손상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런 선수들의 움직이는 모습을 보세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될까? 자, 해서요.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 이쪽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 여기 움직이는 걸 처음으로 보다 보면 움직이면 어때요? 뼈가 두 개가 높이가 달라지죠. 뼈가 가운쪽이 튀어나왔고 뒤쪽 근육 운동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쪽을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보강 운동을. 뼈가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돼요. 자, 다시 양쪽 걸 움직이는 걸 같이 보세요. 이거하고 이렇게 움직이죠. 자, 이쪽 거 움직이는 거 보세요. 보면 뼈가 정상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죠. 이와 같이 움직이셔야 이게 어깨뼈가 상하지를 않습니다. 상하지를 않는데 이와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상하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 하고 올렸다 내렸다 뼈가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이쪽에서는 튀어나오지를 않죠. 이와 같이 돼야 견갑골에 운동 장애가 없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났는데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여기에서 해피바이러스 님이 지금 딱 얘기를 주셨네요. 저 30대 초반의 여성인데요. 한쪽 날개뼈가 튀어나와서 고민입니다. 운동은 거의 안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럴 때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서 있는 자세가 어떤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서 있는 자세가 앞으로 이렇게 구부정하게 라운드 숄더라고도 둥근 어깨죠. 둥근 어깨가 되어 있으면 이 뼈반도 문제가 아니고 척추가 이렇게 휘어 있게 되면 이 휜 거에 따라서 날개뼈, 견갑골이 앞으로 이렇게 쏠리게 됩니다. 그 뼈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안쪽에 있는 뼈가 튀어나올 수가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 안쪽에 근육이 없으신 거예요. 근육이 없으셔서 근육이 없으니까 잡아주지를 못하니까 앞쪽은 일상생활을 하니까 이게 일을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뼈가 이렇게 모이는 거죠. 모이면 뒤쪽 뼈가 들리게 돼요. 그렇게 들리시는 분들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 똑바로 주무시지를 못해요. 뼈가 들리니까 날개뼈, 견갑골의 이 안쪽 날이 이 바닥에 딱 가서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걸리시면 잠을 못 주무시니까 그것 때문에 불편하면 옆으로 누워서 자죠. 그러니까 아픈 팔 반대쪽이나 아픈 팔 쪽으로 누워 주무시면 문제가 우리가 옆으로 누워 자는 게 사람이 이렇게 딱 팔을 옆으로 해서 이렇게 칼잡을 자는 게 아니고 팔을 앞으로 뻗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 등 쪽에 견갑골을 대고 이렇게 보통 주무시게 되거든요. 이렇게 딱 이러고 자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 근육이 더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점점 더 아파지죠. 그래서 그거 하실 때는 맨 먼저는 엘보 푸시업이라고 있습니다. 벽에다 대고 팔꿈치를 대고 날개뼈가 정상적으로 움직여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와 같이 보는 거. 이와 같은 운동을 해서 저기 우리가 토요일 날 한 달에 한 번씩 그 운동 재활하는 동영상도 여기서 비욘드에서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면 견갑골이 운동 장애가 있는 분들 운동하는 방법에 대한 우리가 동영상도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아마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공관절처럼 쪼꼬송이 냠냠냠님 인공관절처럼 인공인대, 인공 근육 같은 것도 현존하나요? 그런 것들이 개발 가능할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인공관절처럼 인공인대도 있습니다. 인공인대는 있고, 인공인대는 이제 세 가지 타입집이 있는데요. 하나는 공학적으로 만들어놓은 인공인대, 테플론 같은 것들로, 테플론 같은 그 공학적으로 만드는 인공인대, 예를 들어서 대동맥이 파열되면 쓰기도 하고 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있고 인공인대가 있고 아니면
다른 이제 다른 사람의 인대가 돌아가시면 그거의 조직을 우리가 깨끗하게 처리를 해서 인대로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인대라는 구조물은 잘 다른 그 뼈하고 붙지를 않아요. 붙지를 않아서 인대는 있는데 인공 근육은 줄기세포로 만들어내고 하는 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 인공 근육은 워낙 잘 아물거든요. 아물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렇게 이게 만들 수는 있는데 써먹을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심장이다 이런 거면 얘기가 다른데 우리가 쓰는 팔다리에 있는 관절의 뼈는 그거를 만들지 않고 스스로 재생이 잘 되기 때문에 만들 수는 있지만 사용을 하지는 별로 않습니다. 안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게 강의 내용이 많아서 조금만 더 강의 예역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운동하는 모습이 이렇게 정상 운동 모습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거드인데요. 거드가 이제 영어 단어인데 이게 워낙 전 세계적으로 안 쓰는 단어라서 저희가 얘기를 드립니다. 그레노 휴머럴 IR은 내회전입니다. 내회전이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 G가 그 뜻이고요. 내회전이 감소됐다 하는데 공을 던질 때 이와 같이 던지는 거죠. 공을 뒤에 근육을 힘을 많이 줘서 던지는 자세에서 이렇게 공을 던지면 이 던지는 동작가 어느 정도 속도냐면요. 한 140, 50kg를 던지려면 1초에 어깨 관절이 12바퀴 이상이 돌아야 돼요. 그 속도로 볼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여기서 공이 나갔어요. 나간 다음에 팔을 뻗으려면 이 나가는 팔이 그 14바퀴 돌아가는 각도에서 5,000도 이상이 나가는데 5,400도 나가면 그거를 누가 브레이크를 돌려서 잡아줘야 되잖아요. 팔이. 볼은 앞으로 나갔고 손은 안 나가고 여기 몸에 붙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늘어나면서 뒤쪽이 이렇게 찍 늘어나는 거죠. 늘어날 때 작은 혈관들이 빠바바바바 터지면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멍든 것 같이 되는 거예요. 멍든 것 같이 되는데 그거에 다시 이제 아물면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와 같은 것이 자꾸 반복이 되면 여러분들도 여기 구둥살 않는 거 있잖아요. 한 쓰는 데를 계속 피부를 쓰다 보면 여기 딱딱하게 되셨잖아요. 뭐 일을 하시거나 그러시면. 저도 여기 수술을 많이 해서 여기 몇 군데 구둥살이 있습니다. 실이 아주 날카롭거든요. 실이 계속 꼬매다 보니까 그 실이 누비가 여기가 다 딱딱하게 돼 있고 그전에는 여러 번 찢어졌죠. 뭐 한 20년간 찢어지다가 요즘은 찢어지지는 않는데 그와 같이 된 것처럼 이 선수들도 그런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해서 뒤로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쫙 해서 공을 안 던지는 건 이까까지 딱 내려가는데 던지세요. 띡 여기서 안 내려가요. 그게 지금 이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 이렇게 내려가세요. 근데 이거는 탁 내려가는데 이건 안 내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와 같이 되게 되면 이 자체가 공을 던지는 투수들의 운동선수가 적응하는 과정인데 그 적응하는 게 과적응이 되거나 그게 너무 좁아져 있으면 너무 딱딱해져 있으면 그 자체가 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생기면 회전근개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깨 힘줄이죠. 아니면 관절 와순 같은 데가 그 운동을 할 때 이게 잘 늘어나 있는 선수보다 운동을 할 때 빨리 닿거나 부딪히는 현상이 생겨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서 연골이 찢어지거나 회전근개가 파열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유착이 되면 한 10도까지는 정상이지만 그 이상은 없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와 같은 뇌전 감소가 생기면 슬랩이라는 병이 생깁니다. 슬랩이라는 병은 관절 안에 이렇게 이제 연골이 있고 여기에 팔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게 이렇게 관절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 움직이는 것들이 이게 움직일 때 공을 많이 던지는 이 코킹 동작을 하게 되면 이 코킹 동작에서 뼈가 뒤에 가서 콱 걸려요. 걸리면서 이 부분이 찢어지는 겁니다. 쭉 이게 뼈가 가면서 이게 힘줄이 팔을 이렇게 돌릴 때 위에 탑에서 이게 뒤에 걸리니까 이와 같이 이게 걸리니까 걸리면서 여기가 찢어지면 회전근개 파열이 되고 여기가 찢어지면 여기가 찢어지게 되면 이게 걸리니까 여기가 슬랩이 됩니다. 그래서 슬랩 하면은 연골판의 뼈에서부터 찢어져서 밑으로 이제 처음에는 해지죠. 해져서 너덜너덜하게 돼 있다가 조금 나면서 특정한 동작, 특히 어떤 동작이냐면 이렇게 손을 돌려서 이렇게 하는 이와 같은 동작을 했을 때 그게 탁 걸리거든요. 걸리면서 그게 이제
그 뒤로 붙어 있어야 될 게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머리를 이렇게 계속 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머리카락이 없어지겠죠. 머리카락이 없어지면서 이게 뒤로 제껴지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제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연골이 해지다가 안 되면 찢어지게 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찢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되면 어떨 때 주로 생기느냐? 두 동작 때 다 생깁니다. 이 공을 던지는 코킹, 이 동작에서도 많이 생기고, 또 하나는 이렇게 던지고 탁 하고 나면 이 볼을 잡아주지 못하면 뒤쪽의 관절막은 이렇게 찍 늘어나면서 작은 출혈이, 반상 출혈 같이 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있는 연골은 그걸 못 버텨주면 여기서 있던 게 이게 확 뽑혀나가는 거죠. 뽑혀나가면서도 찢어질 수가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서 해피바이러스님, 잘 때 팔을 위로 자는 게 편하죠. 그렇죠. 그 날개뼈 문제죠. 그리고 올리고 자는 게 안 좋은 건지 올리고 자는 게 안 좋은 건 문제는 없으신데요. 올리고 자는 게 편하실 때는 목에서도 문제가 오는 경우가 있고 어깨에서도 문제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목을 이렇게 했을 때 팔 쪽으로 저리고 아픈 게 있는지 한번 하기 좋고요. 불편하더라도 팔을 내리고 자리, 아니요,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근육 자체를 서서히 아까 견갑골 주위 근육을 강화를 시켜서 뼈 튀어나온 게 몇 달에 걸쳐서 서서히 좋아지면 저절로 자는 자세가 편한 쪽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원인을 고치는 게 많은 거지 그 순간 그게 좋다고 그걸로 바꿨다고 바꿔지지가 잘 않으세요. 조커님이 웨이트 운동을 할 때 사이드 레터럴은 어깨통 없이도 안 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숄더 프레스는 괜찮을까요? 사이드 레터럴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손바닥 위로 해서 하시는 건 대부분 문제가 없는데 근육을 멋있게 키우려고 손등을 위로 해서 팜다운이죠. 팜다운을 이렇게 키우시는 경우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삼각근은 멋있어질 수는 있는데 어깨는 상당히 회전근개는 나쁜 운동이 됩니다. 그리고 숄더 프레스, 벤치 프레스, 밀리터리 프레스 같은 거는 앞쪽 근육을 많이 키우는 근육이거든요. 앞쪽 근육을 키우는 시간의 2배 정도를 가슴의 뒤쪽 근육 키우는데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거를 보내시고 그쪽 뒤쪽 근육은 여간해서 커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모양이 되냐면 다들 운동 많이 했다고 가슴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런 자세가 되죠. 이런 자세가 되면 그거는 어깨가 상하게 됩니다. 자세는 딱 펴고 우리가 군대 있을 때 차려 자세 있지 않으세요? 그 차려 자세 같이 이와 같이 자세가 돼 있고 가슴이 적당히 나오고 그거보다는 뒤쪽 근육 뒤태가 좋아야죠. 뒤태가 딱 좋은 분들이 어깨 자세뿐만 아니고 척추 자세 모든 것들이 다 좋은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트랙션 손상이 오게 되는데 이제 찢어지는 건 이제 여러 가지죠. 초기에는 이렇게 찢어지다가 여기 너덜너덜해졌던 걸 너덜너덜한 게 완전히 찢어지고 그게 찢어지다가 그 찢어진 부분이 길게 찡 내려오면서 관절이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관절이 근데 여기 사이에 너덜너덜한데 끼어요. 끼면 칵 하면 이게 점에서 확 말려들겠죠. 확 말려들면 그 말려든 부분이 또 이렇게 찢어지기도 합니다. 이거는 양동이 손잡이 모양으로 찢어졌다. 더 심해지면 이제 이와 같이 이두박근까지도 같이 찢어지는 모양들이 생기고 점점 이제 그 진행들이 점점 나쁜 쪽으로 가죠. 나쁜 쪽으로 가죠. 그래서 그거는 공을 던질 때만 생기는 게 아니고요. 또 어떨 때도는 팔을 잡아다서 누가 확 당기거나 이와 같이 요즘 많이들 하시죠. 요즘 클라이밍 하는 것들, 락 클라이밍 하시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지면에 발을 닿거나 야구에서는 특별히 또 문제가 되는 게 이와 같이 찢어진 게요. 찢어진 게 어떨 때 또 많이 생기냐면 슬라이딩 할 때 많이 생겨요. 슬라이딩 할 때 헤드 퍼스트, 머리 먼저 들어가는 퍼스트,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 하다 손이 확 뒤로 빼지죠. 이게 베이스 터치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많이 생겨서 어린 나이에는 그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 같은 것들은 많이 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보통 얘기합니다. 많이 하지 말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반복적인 투구로 의해서 뒤쪽 관절날이 이렇게 아까 있는 거드라 그랬죠. 후방 내회전 결핍 같은 게 있으면 내회전이 감속하고 이렇게 되면 압박이 증가하면서 슬랩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생겨서 이 거드가 병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슬랩이나 회전근개 안쪽 면에 파열 같은 거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와 같이 연골이 찢어지게.
만드는 거고, 여기가 찢어진 게 점점 진행이 되면 요게 위쪽인데 위쪽에서부터 뒤쪽까지 쭉 이렇게 찢어지는 거죠. 점점 찢어지는 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의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슬랩이 생기면 그 주변에 회전근개 주변에도 관절막에 염증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염증 생기는 것들을 치료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치료는 이제 우리들이 이런 걸로 하죠. 보통 약으로 드리거나 주사 놓거나 같은 것들로 치료를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가동 범위가, 이게 관절이 움직이면 제일 먼저 우리 굳게 되거든요. 굳는 관절막이 운동 범위가 정상으로 넘어와야 다른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운동을 할 수 있어서 가동 범위가 돌아오면 그 다음에 뒤쪽 관절막이 이렇게 들러붙은 거를 어떻게든지 스트레칭을 잘 시켜서 운동을 해서 정상화가, 팔이 탁 여기서 안 내려가든가 이렇게 내려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 방법이 아까 물어보신 것처럼 슬리퍼 스트레칭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아주 성장기가 끝나지 않은 게 아니라 성장기가 끝나는 나이부터는 이와 같이 후방 관절막이 쪼그라들어 있게 되면 이와 같이 다른 슬랩이나 회전근개의 파열과 같은 문제들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내지 않도록 어떻게 이게 자꾸 스트레칭을 해서 관절막이 쪼그라들지 않고 잘 늘어있는 상태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만들어 줘야 되고, 그래서 안정성을, 그걸 가동성을 만든 범에 그다음에 회전근개를 운동을 시켜서 안정성을 확보를 시키고요. 한 다음에는 이제 근육하고 견갑골 근육 운동 같은 걸 시켜서 이제 우리가 보강 운동하고 하는 운동들을 완성을 하는 거죠. 완성을 하고, 이 완성된 근육의 상태에서 공을 던지면서 ITP를 시작하는 거죠. 섀도우 ITP를 시작해서 공을 던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와 같이 그걸 하는 틈틈이도 계속 회전근개 운동하고 견갑골 주위 근육 운동을 강화를 시켜놔야, 이거 근육이라고 하는 건 하루만 안 해도 또 근육이 마르면 원래 편한 어깨 자세로 돌아가거든요. 편한 어깨 자세로 돌아가면 또다시 병이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운동선수는 얘기를, 요즘 계절이 보통 코리안 시리즈가 끝나고 나서 각 팀에서 연봉 협상 얼추 되고 이러고 나면 대부분들 혼자서 보강 운동하러 들어갑니다. 선수들은 그 보강 운동하러 들어가고 아니면 기능 회복 운동하러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자기 혼자서 관절을 만들어내서 1년 동안 쓸 근육을 지금 이 시간에 하는 거죠. 물론 친구들하고도 만나기도 하고 팬 사인회도 하고 하긴 건 다 하겠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지금에는 자기 몸을, 내년에 쓸 몸을 지금 한 석 달 사이에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만드는 게 쉽게 얘기하면 운동, 야구를 계속 하라는 건 아니죠. 보통 이렇게 피리오디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기간 구획별로 이런 운동들이 돼 있잖아요. 보통 시즌이 있는 운동. 예를 들어서 골프 같은 것도 시즌이 없을 때하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1년 내내 내가 다닌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 있을 때는 시즌 시작하는 3월 초에 하기 전에는, 겨울에는 자기 기본적인 베이스, 그 다음에 근력 강화 운동, 그 같은 거를, 기능 회복 운동을 다 시켜 놓은 다음에 운동을 하는 거죠. 그거 같은 걸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위에 있는 근육들하고 아래에 있는 근육 사이에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고요. 그래서 안 되면 이제 수술합니다. 정 안 되면 수술을 하는데, 결과가 어떠냐? 보통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재활의 운동선수는 필요하고요. 해보니까 10명 중에 7.5명. 근데 특히 야구가 좀 나쁘고요. 이거보다 나쁘고, 다른 종목은 복귀를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야구 종목은 워낙 볼의 스피드가 빠르고 회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복귀하는 확률이 좀 떨어집니다.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되지만, 그래서 10명이면 10명이 다 복귀한다. 평소에 쓸 거엔 전혀 지장이 없죠. 그렇지만 운동은 또 얘기가 다른 분야예요. 그거보다 저 높은 분야에서 이거 퀄리티를 해줘야 되니까 해야 되고, 하지만 수술보다 개인 맞춤으로 기능회복 운동, 재활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시간 된 얘기가 될 때서 요거 부상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다음에 한번 얘기 더 드리겠습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중2 야구 선수인데요. 외야수 투수 같이 하는데 훈련 끝나고 집에 와서
또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하다고 누워서 휴대폰만 보는데 어떻게 휴식하는 게 좋을까요? 튜빙이나 스트레칭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죠. 집에 오면 제일 편한 게 그냥 의자나 어디 바닥에 누워서 그냥 텔레비전 보거나 핸드폰 보고 있다가 밥 먹다가 노곤하면 자죠. 그런데 훌륭한 선수가 되는 선수들은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또 운동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운동을 하는 거는 잘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운동을 잘합니다. 잘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평소에 책을 읽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오따니도 그렇더라고요. 오따니 있는 학교 얘기 들으니까 최소한 학생들의 성적이 기본 점수 70점 이상을 받아야 그 친구가 운동을 할 수 해주고 그걸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감독님이나 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들은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일단 요즘 방과 후 운동하는 것으로는 되어 있지만 그 운동하는 시간 이외에 예전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학생들은 교실에도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운동만 했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 문제들이 많아서 공부를 시키고 생각할 시간을 갖게 해주는 걸 하는 거고요. 그 운동이라는 게 같은 운동을 요즘 80세까지 사신다 그러면 80세까지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남은 시간에 무엇인가 또 해야 되는 걸 찾아야 되니까. 계속 야구인이면 야구인으로 살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는 시간에는 보강 운동이나 자기가 모자라는 걸 해야 됩니다. 특히 저녁에 들어와서는 가벼운 스트레칭, 정리 운동을 해서 관절이 열이 올랐던 것을 쿨다운을 시켜야 되고 쿨다운 시킨 다음에 당 얼마만이라도 자기 없는 근육, 자기 몸을 보호하는 근육을 보강 운동을 해주어야 선수 생활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오래 할 수 있는 선수가 돼야 나중에 큰 선수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해주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정말 부탁을 드리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